네, 안녕하세요. 예, 14주차 1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예, 중간고사가 끝나고 특강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5번의 특강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주차, 14주차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주차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치른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우리가 지금 이제 12시가 넘어서 12월 7일이네요, 벌써. 기말고사는 9일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14일 날 시험을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코로나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학생들 중에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면 지금 시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광역시의 권고사항을 대학의 대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또 권고사항이 있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또 온라인 시험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단톡방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14주차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반적인 안내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관련된 것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말 시험에 대해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이 아직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이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는 예, 지금 뭐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8일서부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수정을 하려고 했더니 수정이 안 되고요. 12월 8일서부터 전산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8일서부터 제가 작업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는 22일까지가 하고 그다음에 그 의의가 이제 만약에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또 그 이후에 아마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8일서부터 제가 이제 작업을 해서 할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출석 점수는요, 그답게 높지는 않습니다. 출석 점수는 지금 10%밖에 안 되죠.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뭐 1점씩 감점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몇 번 빠져야지만 1점 감점하는 그런 지금 온라인 그 강의이기 때문에 특성상 출석에 대해서는 좀 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석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출석을 12월 8일 동안에 내가 만약에 출석 미달이다, 출미다 할 경우에 한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출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험 성적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성적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전공이 아니고 교양이다 보니까 이 청년 창업의 이해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점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패스페일 과목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청년 창업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이제 주간은 이제 교수가 하고 있지만은 보통 이제 특강을 80% 이상을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 즉 현장에서 현재 창업을 하고 업을 꾸려 나가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그 특강이 한 5번 정도로 좀 되어 있고요. 제가 뭐 다음번서부터는 좀 늘릴 생각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다음에 학점을 하기 때문에 학점을 우리가 좀 줘야 되는 그런 입장 패스페일이 아니고 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지금 30%씩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성적을 매겨서 나가는 거고요.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창기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험 문제를 거의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대략 어느 곳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예,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어떤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좀 학기마다 좀 다른데 이게 매 학기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 학기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학기에는 정말 촘촘하게 성적이 이렇게 몰려 들어가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저 뭡니까 그 간접 평가잖아요. 상대 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조금만 틀려도 뭐 A에서 C로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과열적으로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질 않아 가지고 예, 하질 않아 가지고 예, 성적이 골고루 잘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난 1학기에도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예,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한 50% 이상은 잘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과목에도 제가 이제 다른 과목도 강의하고 있으니까 예, 학력 저하가 조금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한 50% 정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여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벌써 성적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기말과제로 그 사업계획서를 쓰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과제가 지금 20%로 2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발표가 10점이 있습니다. 원래 물론 코로나를 제가 겨냥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과제를 조별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 때는요. 그래서 발표 점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과제 점수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30%가 됩니다. 30점이 돼요. 그러니까 기말고사하고 대등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 매년 받아보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잘 준비한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그렇지만은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오래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쫓겨서 막바지에 그냥 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내는 친구들의 일반적인 거는요,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형식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이때까지 했냐면요, 과제를 30점이잖아요. 그러면 10점과 20점의 기본 점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게 쓰면은 20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10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분은요, 1점, 2점, 3점, 4점으로 구분을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조 안에서 이제 5점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학생하고 이 학생하고 과연 5점이냐 아니냐는 사실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건 뭐냐면 바로 형식의 성실성입니다. 사업 아이템은요, 여기서 사업 아이템을 정말 멋진 사업 아이템을 내는 친구들은 한 클래스에 한 학기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요.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유사한 것들을 많이들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팀은 형식도 잘 갖추게 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요. 사업 아이템이 뭐 별로 아닌데 형식은 굉장히 잘 갖췄다. 이런 팀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예,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식도 굉장히 성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이 좀 급조했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예, 시간이 쫓겨서 급조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가 좀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생보다 이 학생이 뭐 저는 왜 5점이 낮습니까? 라고 얘기하기가 바로 표가 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필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채점을 하다 보면요. 이게 원칙은 이렇게 5점 단위로 10점 스타트하고 20점 스타트하는 것은 지켜지는데 5점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지 않으면은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점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25점을 맞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만점을 안 맞더라도 25점,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5점만 맞더라도 30점 만점에 맞더라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이므로 이 학생이 이 학생보다 낫다는 평가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30점을 다 맞는 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번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예체능계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었던 애가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을 냈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결국 라이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형식에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특수한 사항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케이스고 대부분은 사업 아이템보다는 형식이 굉장히 점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하는데 출석은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 빠지게 되면은 한 5점 정도 되고 아마 그럴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그 차이를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험을 더 잘 보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텀 프로젝트인 사업계획서는 지금 여기 과제란에 지금 올라져 있습니다. 원래는 14주차 오늘 강의를 하고 또 오늘 출석 체크하는 면에서 14주차 과제를 또 내야 됩니다만 그래서 14주차 과제를 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14주차가 요 바로 뒤로 이제 붙게 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조심해서 잘 내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서는 지금 한 사람이 냈네요. 한 사람이 냈는데 사업계획서는요. 지금 언제까지냐면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15일 날 시험이 끝나는데 16일 날 저녁까지 이렇게 내줍사하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7일 날 또 제가 그 수시 그 면접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있을 예정인데 하고 얼마 안 나서 성적을 바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4과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의 이해뿐만 아니라 지금 전공 과목이 3과목이나 있어서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6일까지로 제한을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6일 날 밤 12시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세팅해 놓으면 데드라인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기는 아니고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 강의 자료는 지금 강의 자료란에다가 올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경우는 어떤 산업은 계속해서 잘 되는 취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취업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경기가 일단 안 좋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창업을 하는데 과거처럼 어떤 건물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건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창업은 그렇고요. 어떤 판매 관련된 거는 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 그러면은 쇼핑몰을 우리가 구축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요. 여기 지금 뭐 전자상거래의 뭐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요. 예, 뭐 이런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온라인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늘상 이용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뭐 해외 전자상거래 현황도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어,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유형에서 이거는 뭐 전자상거래 자체에서 유용하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쓰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번 여러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주체별 전자상거래 유형인데요. 이게 기업하고 소비자 간의 거래는 B2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죠?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우리가 산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파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컨슈머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라기보다 아무튼 거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온라인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B2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이 B2G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뭐죠? 예 정부를 대상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업에서 예 정부에 그 공급해야 될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거를 B2G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뭐 이 정도는 다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 B2B가 예, B2B는 나중에 나오나? 예, B2E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내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고용자를 위한 어떤 온라인 그 쇼핑몰이죠. 이거는 그죠? 예, 이런 거고 이거는 뭐좀 대기업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C2C는 예, 소비자가 직접 받는 거죠. 소비자한테.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벼룩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요새 뭐 온라인 쪽에서는 뭐가 있죠? 그 유명한 당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 C2C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거래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각종 증명서나 이런 거를 민원을 이제 발급할 때 어떤 경우는 다 무료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 뭐 세금의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버먼트가 컨슈머한테 직접 상대를 하는 거라는 형태겠죠. 여기 이제 없는데 예, B2B가 있죠. 예, 그죠? 예, 여러분 여기 왜 B2B가 없냐?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왔네요. 내가 모르고 넘어갔네. B2B는 예, 기업이 기업한테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될 때 뭐 두 가지 유형이 주로 많은데요. 창업에서 B2C를 하느냐, B2B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죠? B2B 그죠? 그래서 이제 B2C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매로 판매하거나 도매로 판매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기술 같은 경우 기술 뭡니까 그 창업이 굉장히 여기에 해당되는데 어떤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뭐 부품을 판매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기능을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B2B가 되죠. 근데 B2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한번 이 기업에 내가 납품을 하게 되면 이 기업에서 계속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여기 B2C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모르는 어떤 컨슈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어떻게 좀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좀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기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 유형에서 이제 개발 모델, 유통 모델, 서비스 모델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개발 모델은 우리가 이제 앱 형태로 뭐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뭐 납품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이 유통 모델이죠. 옷을 판매한다든지 뭘 판매하는 게 주로 많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이게 뭐 MP3 음악,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유통 모델이 좀 많겠죠, 그죠? 예, 그래서 유통 모델이 많다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쇼핑몰 구축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쇼핑몰 구축 절차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자기의 고유의 사이트 맵을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죠? 예. 닷컴 이렇게 한다든가, 따따따 그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유의 어떤 일단은 URL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고유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좋죠. 근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죠? 예. URL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이런 URL 하나 받는데 1년에 한 2만 5천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5천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웹 디자인 같은 것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외부 업체에 또 맡기게 되면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또 수백만 원이 또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스타트할 때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마켓. 오픈마켓이 뭐냐면요. 오픈마켓이 결국은 그러니까 뭐 쿠팡이라든가, 그죠? 쿠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G마켓이라든가 옥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것들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을 이용하려면은 일단 가입을 해야겠죠. 그죠?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게 홈택스라고 이렇게 국세청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사업 등록증을 할 때 좀 했긴 했습니다만, 일단 어떤 건물에서 할 것이냐, 건물이 자가냐, 아니면 임대냐, 그러면 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를 해준 주인의 어떤 정보도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쵸?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업이냐 아니냐. 그래서 동업을 보통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동업이면 또 동업의 난에 또 써야 될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나는 게, 저거는 있습니다. 뭐죠? 일반 과세 과세냐 아니면 간이 과세냐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한 4,8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이 과세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4,800 미만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는 간이 과세로 시작했다가 이제 1년에 4,8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일반 과세로 넘어가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간이 과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만, 간이 과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고요.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 끊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과세가 돼야지만이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기업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골라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죠. 예, 그죠? 예. 온라인으로 그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예, 나오면은 잠깐만요. 예, 나옵니다.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여기 나오네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되면 사업자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 같이 이제 인터넷 세대들은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찾을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 뭐 구청이나 세무서 정도를 가셔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그 뭡니까 사업자 그 등록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예, 현금을 뭐 받는다든가, 그죠? 예, 카드를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카드를 결제를 한다든가, 그죠? 그래서 결제 시스템이 또 붙게 되는데요. 이걸 PG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G, 예, 페이먼트 게이트라고 해갖고요. 예, 이거를 설치하는데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오픈 마켓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쿠팡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예, 이런 것들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그 오픈 마켓이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개인 쇼핑몰을 우리가 운영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 사업자 등록증 플러스 예, 페이먼트 게이트 그러니까 PG 시스템을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금 현재 민원24시라고 되는데요. 옛날에 민원24시였는데 지금은 정보24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24시로 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 정보24시에서 통신판매업자 판매업 신고를 우리가 하게 되면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신고 필증이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1번 먼저 해야 되고요. 2번 할 수 있는 게 그게 나오게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재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제 그런 걸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사업자 등록증하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에스크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구매자고요. 예, 여기가 구매자고 여기가 우리가 판매자입니다. 그죠? 판매자면 구매자가 돈을 줍니다. 예, 여기 뭐 현금이든 카드든 간에 그죠? 돈을 줍니다. 현금이라고 할까요? 현금을 딱 줍니다. 그리고 예, 물건을 주겠죠. 근데 물건을 주는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예, 뭐 벽돌이 온다든가, 그죠? 예, 이런 경우에 구매자는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먹튀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 말대로, 그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 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줬는데, 아니, 물건을 줬는데, 이게 현금을 주지 않고 물건 먼저 줬는데, 여기가 뭐 물건에 하자가 있는 둥 뭐 해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 예, 돈을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래서 서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에스크로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은행이 하는 겁니다. 은행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크로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농협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쪽에 그 은행에서 에스크로 계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줍니다. 예,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에스크로 쪽에서 판매자에게 야, 돈 들어왔으니까 물건 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매자가 물건을 주게 됩니다. 그죠? 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구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구매 확인을 그죠? 확인을 하게 되면은 확인이 여기 은행 측에 날라오겠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이 판매자에게. 물론 여기가 뭐 자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수료를 떼고 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구매자를 이제 보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자를 보호하는 것은
예, 이제 내가 받았는데 판매자가 저 물건을 줬는데 계속 이제 하자를 얘기하고 다시 달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자가 디펜스를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응이 안 되게 되면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그냥 돈을 줍니다. 이 판매자에게. 혹은 구매자가 확인을 안 하고 15일 경과되게 되면요. 15일이 경과되면 이 그 은행에서는 15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무 말도 없다는 얘기는 확인이 됐다고 가정하고 또 돈을 또 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게 이 에스크로 계좌에 즉 그 은행에 가서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것을 은행에서 띄워주게 돼 있죠.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뭐 할 때? 통신 판매 사업자 판매 신고를 할 때 반드시 그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그 오픈 마켓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G마켓이나 아니면 뭡니까 옥션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얘네가 에스크로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G마켓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그죠? G마켓으로. 그죠? 주면은, 얘가 물건을 주고, 물건을 주게 되면은, 그때서 구매 확인이 드려야 되면, 그때 이제 G마켓에서 자기네 수수료를 떼고, 이제 주는, 이런 은행의 역할을 얘네들이 오픈마켓에서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요. 1번, 2번, 두 번째, 통신 판매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증과, 그죠? 그 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이 오픈마켓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옥션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그죠? 이런 데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고 하는 그 서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을 해야 되겠죠. 물론 가입을 하게 되면, 그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좀 주의할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하실 때, 신고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대부분이 PDF로 이렇게 구매 확인증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다운을 받게 해주죠. 근데 여기 신청을 할 때는요, PDF 확장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는데, 첨부 파일을 할 때 PDF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JPG로 JPEG으로 바꾸어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온라인 쇼핑몰은 구축이 되는 법적인 효과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일 이제 쉽게 하는 것이 이제 오픈마켓인데, 오픈마켓은 굉장히 수수료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오픈마켓을 한번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뭘 쓴다고 할까? 마우스를 산다고 할까? 그럼 마우스를 치게 되면, 자, 메뉴에 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료를 또 따로 지불해야 되는, 상당히, 한, 물건값이 100원이면요. 100원이면 한 150원 정도는, 이 50원 정도는 거의, 이 오픈마켓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것도 포함했어요. 부가가치세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필요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요. 끝을 내고요. 관련법 이거는 지금 현재 구축하는 데 자체로는 현재로서는 뭐 필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제 소비자 피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결해야 되는 보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운영하면서 하는 거고, 일단 쇼핑몰 구축하는 데서는 요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통신 판매,
뭡니까? 뭐 하도 이름이 그래갖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 예,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인터넷 쇼핑몰 구축은 이제 끝마치고요. 예, 다음 차시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